국내 ICT 산업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법 규제. 강력한 규제를 통한 수평적 산업 발전이 현명한 정책인가?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허무는 규제 완화가 올바른 해답인가? ICT 산업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침.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어느 세션보다 뜨거웠던 ICT 규제법제 쟁점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규제 완화 이 문제도 포함시켜가지고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열띤 토론을 펼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실장,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한영 교수,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황근 교수, 매일경제신문 손직원 기자, 수원지방법원 김광남 판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경호 변호사. 그들이 말하는 ICT 규제법제에 대한 쟁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유토피아적인 ICT 환경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ICT 산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다라는 좀 아쉬움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즉, 창조 경제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창조 경제의 하나의 어떤 인프라로서 과학기술과 ICT를 이제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ICT의 미래 비전, 우리가 2020년 또는 2030년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유토피아적인 ICT 환경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쟁점은 결국 ICT 발전과 융합이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러하느냐? 그럼 두 번째, 그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이 양립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산업정책으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EU 사례를 이제 참고해 보면 EU는 결국 이 ICT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문화적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산업정책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다음에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규제 완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ICT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방향성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것이 어떤 규제 혁신이든 규제 선진화든 또 규제 완화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아쉽고요. 근데 그것과 결부지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흔히 벤처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혼종 영역에 대한 새로운 영역 시장을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서드파티들이 다양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뒷받침되고 있는가 제도적으로 오히려 기존의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서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쟁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세미나의 전체 대주제가 규제의 합리화이기 때문에 규제 합리화에 대한 얘기도 자기 전공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꼭 좀 들어놔가지고 토론을 좀 해주십사 미리 좀 부탁을 드리고 정도 첫 번째 라운드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ICT 산업 전반, 특히 이제 방송 쪽에 여러 가지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픽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제 눈에 띄는 규제를 지적한다고 하면은 시장 점유율 규제 같은 겁니다. 시장 점유율 규제. 이 규제는 규제의 성격으로 보면은 국내 규제, 국제적으로 얘기하면 국내 규제에 속하는 게 아니고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조치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무역으로 얘기하면은 관세가 아니고 쿼타, 직접적으로 아주 강한 규제를 하는 건데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융합의 시대에 맞는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정의는 가능하지만 한 사업자가 여러 가지 복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것, 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이걸 한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연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봤을 때 시장 점유율 규제라고 하는 거는 융합이라는 시대적 환경에서는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 미디어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 내년이면은 그 미국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대 미디어 기업, 미국의 미디어 기업하고 경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로지 국내 시장을 지키는데 이 시장 점유율 규제가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나가고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을 방어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도가 상당히 부여된 그런 정책의 그 한 단면이라고 이제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냐라고 할 때 그거는 경쟁 시장을 공정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데 머무는 게 아니고 투자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데 이제 기여를 할 것을 기대를 하고 규제 완화를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안 받던 사업자를 규제 많이 받는 사업자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건 이건 제가 볼 때 시대역행적이죠. 두 가지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의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은 가치사슬로 보면은 플랫폼 사업자들끼리만 경쟁을 했어요. 플랫폼 사업자들만 뭐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지금 아까 이제 다른 레이어에 있는 사업자들이 이제 다 방송을 하러 들어온다는 거죠. 뭐 그거 알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OTT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사업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사업자들도 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컨텐츠 사업자도 연대해서 지네들이 직접 제공하는.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방송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이 부분은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규제가 됐고 진입이 제한되어 와 있는데 이걸 다른 영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그 영역에 들어와서 경쟁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규제를 그러면 모든 사업자가 OTT 사업자도 들어오고 뭐 케이블도 있고 위성도 있고 뭐 많은데요. 뭐 IPTV도 있고 특히 IPTV가 최근에 성장한 거에 대해서는 뭐 유료 방송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올 연말에 1000만이 돌파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존의 독점 사업자로 오래 해왔던 케이블 TV 사업자이지만 IPTV 사업자가 뺏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 그래서 만든 게 지금 합산 규제라고 하는 거 통합 유료 방송법인데요. 제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면 모든 규제자 그 세 사업자들에 대해서 규제 형평성을 주자 하면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죠? 가장 적게 규제를 받은 사업자 수준에 맞춰가는 게 맞는 거죠. 규제를 안 받던 사업자를 규제 많이 받는 사업자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건 이건 제가 볼 때 시대역행적이죠. 또 정책 합리성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불가능하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의 근본적인 아날로그 아까 뭐 말씀 어느 분이 잘하셨는데요. 지금 파지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에 정해진 놈만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빨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빨리 그 사업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존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맞는 틀로 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규제 완화와 틀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아이디어 후행 국가가 돼버린 게 우리가 규제가 너무 덕지덕지 많아가지고 지금 존재한 상당수 법들이 앞으로 5년 후에 절대로 맞지 않는 법이 될 가능성이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요.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나와야 하고 또 기존 법칙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충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10년 전으로 1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싸이월드 뭐 다 아시겠지만 싸이월드 같은 거 제일 먼저 나왔고 MP3 제일 먼저 나왔고 P2P 제일 먼저 나왔고 P2P 때문에 우리나라 음반 산업이 싹 망하면서 또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뜨는 그런
영향도 가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굉장히 그런 디스럽티브한 파괴적인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한 그런 나라였는데 사람들이 기술 수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국인들이.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서비스들이 안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우버 서비스 이런 거, 공유 택시, 뭐 에어비앤비, 뭐 이런 서비스들이 한국에서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실리콘밸리에 나오면은 그때 우리가 도입해볼까 이렇게 후행하는 아이디어 후행 국가가 돼버린 게, 그럼 우리가 규제가 너무 덕지덕지 많아가지고 서비스 할 때 리걸 리스크 때문에 좀 먼저 좀 시도하기 꺼려하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법들, 실패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못하게끔 이렇게 두려워하는 법들, 이렇게 덕지덕지 있는 법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상력을, 우리 상상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 많이 없애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시 허가 제도 같은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보기 드문 실험 조항을 도입한 점 또한 그 의의가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ICT 특별법 이전의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규제의 중복, 규제의 공백, 규제의 불균형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규제의 공백이라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규제의 중복, 예를 들어서 불공정 경쟁행위를 했을 경우에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이에 관할권이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규제의 불균형, 또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우려 또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ICT 특별법은 기존의 방송법과 통신법의 체계를 전치시켜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한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을 활성화시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임시 허가 제도 같은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보기 드문 실험 조항을 도입한 점 또한 그 의의가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와 같은 임시 허가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은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시대적 기술적 변화 상황에 민감한 다른 행정 분야에도 그 도입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에 장애가 되는 행위 규제 부분도 많이 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철폐가 돼야 됩니다. 규제 하나도 크게 이제 사전 규제 완화와 사후 규제 완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사전 규제 하면은 진입 규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후 규제는 이제 행위 규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이거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싶지만은, 진입 규제를 어렵게 하면 할수록 새로운 기업의 창업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패라고 좀 어렵겠지만 DCS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진입 규제와 관련돼서 진입이 못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이제 좀 빨리 진입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규제 관련해서 이제 그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에 장애가 되는 어떤 행위 규제 부분도 많이 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철폐가 돼야 되죠. 제가 실패 사례 한 가지 들면은 싸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가수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2008년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동영상 서비스는 판도라 TV, 아프리카니, 기오대원이 국산 그 동영상 서비스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점유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행위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규제가 없는 유튜브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 이제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졌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그 유튜브나 뭐 판도라 TV, 뭐 아프리카 TV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그때 당시는 판도라 TV나 그 아프리카 TV 같은 저희 나라 동영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행위 규제가 아니었으면
판도라 TV가 또는 아프리카 같은 동영상 서비스가 유튜브 못지않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섭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좀 놓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딱 그 쉬운 말로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나 기르고 맷집이 생길 때 매를 들자, 이런 표현을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서비스, DCS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불법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송통신 관련 법 체계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법들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황광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ICT에서 소위 말하는 위대한 발견 또는 위대한 발명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소위 말하는 사이버 결제 시스템 처음 도입된 부분, 그 다음에 실시간 중계,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중계라는 그 부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불법 서비스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융합 서비스가 들어오면 일단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DCS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이론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에 대한 피로도를 느낄 정도로 수평적 규제체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모든 보고서의 결론이 다 그렇게 끝나요, 사실상. 그런데 수평적 규제체계의 전제 조건은 기술 중립성이고, 기술 중립성에 의해서 네트워크 계층과 컨텐츠 계층을 분리하고 컨텐츠 중심의 규제체계로 가져간다라는 것인데, 그런 기술 중립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기술 중립성의 정점에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서비스, DCS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불법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들어갑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좀 이런 융합이나 혼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 낙인을 찍지 말고 일단은 좀 풀어주고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기제를 적용하는 방태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고, 그래야지만 시장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나라 ICT 산업 사이클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좀 사족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얘기가 종결은 아니고 이걸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돼가지고 조금 더 나은 법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하면서 오늘 세션 마치고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